kiss for you.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스탠다드로 갑니다. 어댑티브 모드도 있지만 에코프로 모드를 택하는 게 낫겠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4km/L입니다. 4등급이죠. 엔진 스탑 시스템, 그리고 차체의 경량화, 아주 미미하지만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최적의 효율을 갖추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탑재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되는데요.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리터 퍼 100km로 표시가 되네요. 되게 연비 안 좋은 차들이 리터 퍼 100km 표시를 하더라고요. 100km를 달릴 때 소모되는 연료의 양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지는데요. 킬로미터 퍼 리터와 약간의 착시 현상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자, 일체의 전기장치 다 껐습니다.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다 껐고요. 에어컨도 껐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이외에 다르게 연료나 전기를 소모하는 장치들은 일체 껐다라는 거죠. 주행보조 시스템도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면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가감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료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끄고 운전자가 직접 주행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에너지 이동을 보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엔진이 주황색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 라인이 드러나죠. 탄력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관성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관성 주행 단계를 넘어서면 좀 더 강한 힘으로 달리다가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배터리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되죠. 주행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배터리의 전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에 전기장을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주행에 보탬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출력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주행에 필요한 전기 장치들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전력으로 보관해 두는 겁니다. 에너지 회수 장치를 통해서 남는 전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행이 필요한 이런 전기 장치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엔진의 힘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BMW의 다이나믹 이피션시인 겁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한 경제운전, 곧 안전운전이 됩니다. 차를 부드럽게 조심히 다루게 되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요.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즉각 조치가 아주 용이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제동거리도 길어지죠. 연료 낭비도 심하고요. 경제 속도로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연비에도 좋고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비운전이 곧 안전운전이다 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또 이런 840i 그랑쿠페 같은 차를 타면서 말랑말랑하게 마냥 부드럽게 타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습긴 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차를 사?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또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동차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지만 따지고 보면 자동차의 생애 주기 동안 멈춰 있는 경우가 한 70-80%가 됩니다. 70-80%의 시간 동안은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져 있는 존재다 라는 얘기죠. 이런 고성능 자동차, 스포츠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는 시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패밀리카로, 그냥 출퇴근용 차로 편안하게 차를 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고성능 자동차라고 무조건 때려밟고 고속주행하고 늘 그렇게만 탈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일상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경제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28.7km, 거의 절반을 달려온 셈인데요. 연비 6.5 리터 퍼 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5.4km per 리터의 연비를 보이는 거죠. 리터당 6km 정도 더 가는 연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멈춰 섰는데요. 엔진 스탑 일어났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스티어링 휠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돌리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긴 하네요. 스티어링 휠이 잠기는 느낌은 아닌데 돌리면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 교통체증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체증을 만나게 되면 연비는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엔진 스탑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통사고로 잠깐 지체 현상이 있었고요. 다시 속도가 정상 속도를 되찾고 있습니다. 연비는 6.8까지 뒷걸음질 쳤고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탈 테고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여의 상류교차로 한강철교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통체증은 없었고요.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양대교 부근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이곳 한강철교 부근에서 약간의 교통체증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체증 구간을 따라가면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갈 테고요.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시내로 접어들겠습니다. 지금 연비 6.3 기록하고 있습니다. 36, 약 16km 전후의 연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중간 점검을 잠깐 해보자면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가지 주행 데이터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1.8리터 per km 순간 연비, 실시간 연비죠. 6.4리터 per 100km 평균 연비고요. 60.5km per hour 평균 속도, 평균 시속 60km로 여기까지 쭉 달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1.23 1분 23초 동안 엔진 스톱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고요. 6.1km 타력 주행으로, 그러니까 주행 중에 엑셀 오프를 하고 엔진이 멈춘 채로 움직인 거리 6.1km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하죠? 지금 전체 주행 구간이 약 55km 정도 되는데요. 엑셀 오프 타력 주행이 6.1km라는 얘기는 거의 주행 거리의 10% 이상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타력 주행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행 시간 50분 36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현재까지 주행거리 50.1k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상당히 편차가 없이 거의 평탄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아주 다양한 주행 데이터들을 알 수가 있고요. 주행 스타일을 보면 예측, 가속 전부,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션 모두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만큼 운전을 잘한다 라는 얘기겠죠. 운전을 잘한다는 게 꼭 빠르게 강하게 코너를 돌고 멈추고 급가속하고 급제동하고 스포츠 주행을 잘한다고 꼭 운전을 잘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차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곧 올림픽대로 벗어나서 시내 주행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자유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온 현재 평균 연비 6.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최종 목적지 교대역에서 최종 연비 체크하겠습니다. 서초경찰서 앞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고요. 연비는 계속 나빠지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 아주 원활했고요. 평소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던 길 지금 약 1시간에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의 차들은 제법 많고요. 타력 주행으로 주행한 거리 6.7km에 달합니다. 대단한 거죠. 전체가 55.5km, 약 56km라고 한다면 10% 이상
탄력 주행, 그러니까 엔진 시동을 꺼놓고 탄력으로만 주행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높은 주행 효율을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아이고야, 자, 연비 6.8 리터 퍼 100km 기록을 했습니다. 신호가 안 끊겨서요. 자,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교대역 2호선까지 평균 연비 6.8 리터 퍼 100km 기록했고요. 주행속도 평균 시속 50km, 5분 48초 동안 엔진 스탑이 일어났고요. 탄력 주행으로 주행한 거리는 6.7km가 되겠습니다. 1시간 8분 주행을 했고 주행거리는 56.2km 라고 주행정보 표시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파주를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오면서 측정해본 2차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